능률을 올리려면 몸 관리는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중 유지하려고 할 수 있으면 예전에 최저 86kg에 최소 59kg으로 그 편차가 엄청났습니다. 체중이 무거울 때는 이를 쉽게 미력을 포기하는 바람에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자기 효능감도 떨어집니다. 책임자들과 경기중 비만도 나타나는 신체 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기억력이 감퇴되는 연구 결과를 심리학자가 발표했습니다. 보통 배가 부르면 지방 세포에서 렙틴이 분비돼서 이제 배가 부르다고 뇌의 지령을 내려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비만도가 높을수록 호르몬이라 불리는 렙틴의 분비가 저하되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과식하게 됩니다. 렙틴은 화수 호르몬이라 불릴 만큼 기억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렙틴의 분비가 흐트러지면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이것을 그냥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계에 오르는 것입니다.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그것이 자기 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샤워하기 전에 체중계에 올라서 체중을 기록합니다. 체중이 약간 내려서 10분 들었다 싶으면 운동을 점점 늘리거나 음식에 신경 쓰는 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손을 씁니다. 매일 체중을 관리하고 기록하기만 해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니 꼭 캘린더 등에 매일 아침 체중을 기록합니다. 일찍 일어나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낮잠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잠깐의 낮잠으로 이지력을 회복합니다. 저는 낮잠 자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서 매일 일과에 넣어줍니다. 이 소모된 이지력과 주의력, 집중력을 낮잠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점심 후에는 졸음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써봤자 졸음을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나 역시 학창 시절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눈을 비비어도 수업 중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짝 잠이 들었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졸리는 오후 시간대에는 자잘한 실수가 늘거나 일의 효율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자기 효능감도 저해집니다. 요즘 파워냅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파워냅은 간단하게 말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파워냅이 우리의 이지력을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잔 후에 집중력은 아침과 같은 수준이건 그 효과는 낮잠 후 2~3시간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기 기억이 좋아져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사고력이 필요한 공부도 물 흐르듯 슬슬 집중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합격한 SC는 평일 아침과 주말에 유학을 목표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평일날 동안 일을 했던 SC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공부에 열중했으나 오후가 되면 공부 효율이 떨어져 애를 먹었습니다.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SC에게 낮잠을 권해보았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12시간 점심을 먹고 1시간부터 20분간 낮잠을 자기간 했습니다. 낮잠을 일과에 넣자 머리가 맑아서 집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사고력이 필요한 공부도 척척 진행돼서 SC는 계획대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단 낮잠은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깨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할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몸은 종일 부침이 심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적절히
적절히 휴식하는 시간을 환불하면 하루를 적고 보낼 수 있습니다. 김민주 가정한 서핑 가정한 주말도 같은 리듬으로 생활합니다. 미드푹 닫는 것도 세게 드시기를 마다드립니다.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것으로 중국도 하는 삶이 좋습니다. 평일 10시에 일어나 주말에 10시에 일어나거나 오전에는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잠을 많이 자면 체내 시계를 망가뜨릴 위험이 커서서 월요일 아침에 한창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잠을 비축해도 피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과 그리스 같은 회정으로 구성선이 연구가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것이 수면 복구에 도움이 되지만 두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는 별 효과는 것이 느껴졌다. 이를 모두 10시간 이내 잠을 자게 될 경우 뇌의 생산이 늦어져서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고 우울증의 약물 중독 위험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도한 김씨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일에 생활 리듬을 정돈하면서 수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수면리듬을 짝지고 그런데 평소보다 1시간 더 자작 합니다. 연장은 좀 길게 되는 건 그 방법이다. 이 정도 결승 자제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항암이라든지 학생의 시계도 가격에 맞추려고 분명하지만 역시 설정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에 무리가 옵니다. 한층 장기의 습관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경에서 그 사람들 반드시 이라고 해도 좀 많지는 그날 놀라가 해도 의자로 기도서 비주에 했습니다. 주말에도 몸을 욕설한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말도 가능한 한 일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포 속임수입니다. 자신을 잘 속이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는 전사에서 느끼는 날개 부처쩐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복음, 복귀시키는 부활축하면서 행동에서 여기 시장 자본까지 주장 결과를 소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 같은 것을 퍼져할까 기분을 전할 수 있을까? 몇 뜻의 세계에는 세계는 행동을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지만 다수대 뛰어난 삶입니다. 기분이 상쾌나 좋지 않은 튼 일들도 영의제가 쳤다는 그러면 잠을 없이 좀 지어봅시다. 저희도 있을 때 바꿔는 것입니다. 기분 바꿔보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레오나르도 무로디노프는 그의 저서인 새로운 무의식에서 이 현상을 감정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의 변화를 시키라 애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이 영어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긴장으로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에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긴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미소 짓기를 추천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든 미소를 지어보는 방법도 확실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마음의 미소입니다.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등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이 지하철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곤란해하거나 해결을 헤매고 있다면 말을 건네 도와주는 같은 한 방법입니다. 여행지의 복장. 첫판
지하철과 버스 노선에 익숙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관광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미소짓게 하면 자신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어서 긴장이 풀립니다. 감정은 행동으로 바꿈으로써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스스로 웃으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생활 리듬이 흩어질 일로 들어줍니다. 수첩에 자신과의 약속을 적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겠지만 당신의 스케줄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모닝루틴을 설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인생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매일 충실감을 맛보려면 시간 사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외에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스케줄로 활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가 정한 스케줄로 활동하는 시간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하루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활동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5,840시간입니다. 학생이나 사회인이나 사경이 일에 그 적은 시간을 사용하보다 남는 시간은 2,920시간밖에 없습니다. 1년 중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최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의 3분의 1 정도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수면 시간은 6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6시간은 누굴 위해 사용하는가요? 그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요? 수면 이외에 자기가 가질 시간의 절반이니까 누군가 위해 정해진 스케줄에 상하고 소비되어서는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과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합니다. 수면 시간을 깎는 것은 어불성설 이유로 수면 시간이나 잔업처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을 줄여 다른 일에 사용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확보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FC는 나의 컨설팅으로 일주일 스케줄을 구성해보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유럽 대학에서 MBA를 취직하려는 목표를 이루려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술자리도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1차만 참석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일 헛되이 쓰는 시간을 줄여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퇴근해도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한동안 스케줄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빼나 보고 여유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매일 확실히 이 시간을 확보한 FC는 결과적으로 미국 명문대학에서 MBA를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수첩에는 어머나 타인과의 약속을 적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두 시간 스케줄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한두 시간 첫 그냥 남기지 말고 스케줄을 기존에 둡다. 그것이 남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일 5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